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래도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소셜미디어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 측의 온라인 접촉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을 포함한 진보 성향의 위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6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방송심의위원회에 미국에 사는 생물학자 A씨의 페이스북에 대해 실무 협의 단계에서 계정 차단을 요청했지만은 방송심의위원회는 이를 번번이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는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이라고 찬양하고 한국을 남괴라고 표현하는 등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친북 이적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수조차 않고 있었다니 방심위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A씨는 북한 매체에 체제 찬양 게시물이나 북한 문건 등도 올렸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김일성 찬양 목적의 계정이라고 했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접수조차 거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정보기관이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접수조차 않았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며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방통위가 국가정보원을 그렇게 무력화시키고 방관방치하고 있어도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방송심의위원회는 2020년 4월 국정원이 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시한 북한 영화 등을 올린 유튜브 조선영화나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사이트 조선관광에 대한 심의 접수도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19년에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 내용 등이 담긴 북한 김책공대 사이트에 대해 한 차례 심의해서 기각시켰으나 작년 9월에는 김책공대 사이트 차단 요청조차 거부했습니다. 북한 사이트, 미래, 인스타그램 계정, DPRK 투데이 등도 심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조선관광, 김책공대 등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북한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과 통신연락창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방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트나 유튜브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하답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는 A씨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조선영화는 접수권이 없었다며 기관 간 실무협의 때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심의 요건이 될 경우에는 접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조선관광 사이트는 그 이후에 접수에 심의했지만은 심의 당시인 지난달에는 접속이 안 돼서 심의 후 각하했다며 김책공대 사이트의 경우 2019년에 접수 심의했으나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정보라고 판단돼서 해당 없음 처리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정원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방심위는 A씨 페이스북의 경우 계정 내 이적 표현물 비중이 70% 이상 되지 않아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했습니다. 방심위에 이와 같은 조치를 두고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인 방송심의위원 구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의 방심위원 가운데 문재인이 임명한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위원 등이 6명이 진보 성향입니다. 보수 성향 위원은 3명뿐입니다. 웹사이트, SNS 차단 관련 심의를 하는 통신소위원회도 진보 3명, 보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작년 8월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단체가 보낸 반미 투쟁 선동 내용이 담긴 연대사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 방송심의 통신소위원회는 3대2의 의견으로 삭제가 필요 없다는 해당 없음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KBS 1라디오 프로그램 5곳에 나온 출연자들을 보면은 야당 성향 인사가 여당 성향 인사보다 8배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때 외교원장 등 야권 패널만 출연시켜 남은 방미 일정은 기대할 것도 없다며 주로 비난과 역선전, 악담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기막힌 일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KBS 1라디오에는 최소 하루에 4번 이상 미디어 오늘의 전 현직 기자들이 출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최대 주주는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입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방송의 편파, 왜곡, 거짓을 가려내야 할 방통위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고삐를 잡혀 친북 좌편형 세력의 입김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KBS, MBC, YTN 등 찍소리 그쪽에다 대고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정치를 통해 행사됩니다. 정치가 언론에 농락된다면 끝장납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민노총이 노조가 국정 대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와 언론도 거기에 코가 끼었습니다. 국정이 민노총에게 멱살을 잡혀 가야 할 길을 잃고 헛바퀴만 돌고 있는 꼴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이 끌어들이는 구렁텅이에서 호적되다가 끝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